안녕하십니까. 최강피트 생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16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생어의 방법을 통해서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생어의 방법 자체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DD, NTP, 사슬, 종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DD-NTP라고 하는 거는 디데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을 쓰기 때문에 이 오탄당 같은 경우는 중합 과정에서 들어가면, 자, 오탄당이 우리가 이제 리보스가 있고요. 그죠? 리보스는 오탄당 구조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5번 탄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리보스 같은 경우는 3번에 OH, 2번에도 OH,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중합 과정을 통해서 RNA를 합성할 수 있죠. RNA 중합 효소를 이용해서요. 그죠? 자, 그런데 자, 2번 탄소에 OH가 아니고 수소로 치환됐을 때, 그죠? 수소로 치환됐을 때 우리는 얘를 데옥시 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데옥시 리보스는. 자, 세 번째는 여기가 수소, 여기도 수소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빠지기, 두 개가 빠지기 때문에 디데옥시 리보스라고 얘기해요. 얘 같은 경우는 중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DNA 합성이나 RNA 합성, RNA 중합효소를 통해서 얘가 RNA 합성이 일어나고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DNA 중합효소가 얘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수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뉴클레오티드가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어떤 자리에 특정 염기를 라벨링해서 형광 처리나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염기가 아데닌이 들어가는지 구아닌이 들어가는지 사이토신이 들어가는지 티민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알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DD-NTP 사슬 종결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단일 가닥 DNA인 Z의 서열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왔거든요. 보시면 X하고 Y는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 자, 여기서 X와 Y가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자리, 부위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신생가닥이 아니고 얘는 주형가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형가닥이요, 이게 바로 주형가닥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스몰 a는 염기서열 결정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부위다. 즉, DD-NTP 사슬 종결법을 통해서 확인한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반응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주형 DNA이기 때문에, 주형 가닥이기 때문에 신생 가닥은 상부적으로 합성이 될 거예요. 방향은 5에서 3쪽이기 때문에 역평행 따져줘야 되겠죠. 근데 X나 Y가 둘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프라이머가 여기에 결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결합한 프라이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열은 이 뒤에 있는 서열밖에는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이 서열을 확인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X의 프라이머가 붙었던 게 아니고 Y의 프라이머가 붙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신생가닥이 합성되기 때문에 합성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X에 붙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기를 잠깐 보면, 자, Z를 G형으로 해서, 참, 교수님 굉장히 좋으시네요. G형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셨죠?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G형 가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와 같이 뉴클레오타이드 혼합물 기억과 리을, 방사성 동위원소 P32로 표시된 프라이머를 섞어서 보통 P30이라고 하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P32를 사용해서 지금 수행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P32를 이용하게 되면 핵산을 보통 추적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핵산 추적 시 핵산에다가 표지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상대적으로 S35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폴리펩티드나 단백질을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죠? 지금은 DNA를 추적하기 때문에 핵산 추적이 맞고 핵산을 표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S35를 쓰는 게 아니고, 그죠? P31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NA 중합효소와 반응을 시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in vitro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험 조건에서 했다라는 얘기죠. 이때 DDNTP는 DNTP에 비해서 소량만 첨가하는 게 맞아요. 얘가 다량 들어가게 되면 실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얘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따라서 중합도 안 되고 계속 정지만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 봤을 때 DDNTP의 양보다는 DNTP의 양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그죠? DNTP는 다량 넣어주는 거죠. 다량. 자, 그러면 소량 넣어준 어떤 거? 이 DDNTP를 보게 되면 여기는 DDGTP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는 DDATP를 썼죠. DDATP를 썼고 그 다음에는 DDTTP를 썼어요. 그죠? DDTTP를 썼고 마지막에 DDCTP를 썼네요. 편의상 이렇게 이제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 자, GATC 순서대로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GAT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아까 GATC 파란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되겠죠. 편의상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 그지? 자, 그러면 자기방사법을 통해서 영동밴드를 확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밴드를 확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그림은 기억과 리을을 사용한 반응산물을 그죠? 각각 1과 4에서 순서대로 전기영동한 후 스몰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요 밴드가 신생가닥이 되겠죠. 신생가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신생가닥 기준에서 짧은 쪽이 5-쪽이고 긴 쪽이 3-쪽이기 때문에 전기영동과 반대 방향으로 어때요? 중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중합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구아닌이 지금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티이민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나요? 사이토신이 들어갔죠? 자, 사이토신이 들어갔고, 그죠? 여기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아데닌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는 아데닌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티이민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구아닌이 들어갔고, 마지막에 요 밴드에서는 티이민으로 끝났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신생가닥 기준에서 신생가닥은 오프라임, 그죠? T, G, T, A, C, T, G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3-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위에 여기가 아까 TA, TG, TGTA죠. 자, TG, TA, CTG. 여기가 CT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프라이머가 결합한 부위는 Y 부분이다. 맞고요. 자, 스몰 a의 G 플러스 T분의 A 플러스 C는 자, 2분의 5이다. 이것도 맞죠? 그죠? 자, A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A가 지금 뭐 하나가 있고 C가 지금 2개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G는 T가 지금 3개가 있고 G가 2개가 있으니까 5개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DDNTP는 DNA 중합효소의 기질로 사용된다. 사용은 되지만 이 다음에 다른 어떤 DDNTP나 DNTP가 못 붙을 따름이지 얘가 일단 어때? 얘까지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7번이 정답이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린 가와나는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X의 프로모터에 존재하고 있는 CpG 섬의 메틸화에 대한 유전자 발현 조절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1차적인 자리고요. 그 다음에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과 같은 보편 이 자리에는 보편 전사 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때? 유전자 X가 발현이 됐지? 발현이 됐을 때는 CpG 섬이 요 상태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 상태란 얘기고, 자, CpG 섬에 메틸기가 붙었을 때는 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메틸화된 그 시토신에, 그죠? 시토신에 메틸기가 붙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RNA 전사나 발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원액 같은 경우는 원액은 아데닌의
메틸기를 부착을 시켜서 발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진액 같은 경우는 주로 사이토신에 메틸기를 붙여서 발현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대부분 메틸화가 되면, 대부분 메틸화가 일어나게 되면 발현하지 않습니다. 발현을 억제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 이런 현상을 갖고는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는, 그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유전자는 예외예요. 얘 같은 경우는 메틸화가 된 애만 발현을 하고, 메틸화가 되지 않은 탈메틸화된 유전자는 반대로 정반대로 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라고 하는 애가 발현을 억제시킨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CPG 섬에서 메틸화되는 염기는 사이토신이다. 그렇죠. 진액에선 그래요. 가에서 유전자 X의 전사는 RNA 중합효소 2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맞죠. 자, 기본적으로 진액의 RNA 폴 종류를 보게 되면, 중합효소의 종류를 보게 되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얘는 RNA 전사를 담당을 하고요. 3 같은 경우는, 그죠? tRNA의 전사를 담당을 하죠. 물론 tRNA만 만들어주지 않고 일부 rRNA 전사도 수행을 해줍니다. 대부분은 얘가 하지만, 1이 하지만,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유전자 영역에 단백질 암호를 결정해주는 mRNA 전사에 관여를 하는 게 특징이고, 이거 외에도 마이크로 RNA 전사도 수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팩트예요. 자, 디귿을 보게 되면 CPG 섬의 메틸화와 히스톤의 메틸화는 동일한 효소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이거는 DNA 메틸레이션 효소가 관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단백질 메틸레이션 효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가 아니고 요거는 다른 요소가 관여를 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몇 번?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DNA 클로닝 방법, 클로닝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DNA 클로닝을 우리가 이제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자 클로닝, 생명공학 방법 중에서. 자, 플라스미드 P는 베타갈락토시데이스 유전자 락제안에 제한 요소 ECO-R1의 절단 부위가 있으며, 그죠? 자, ECO-R1의 절단 부위에다가 밑줄을 긋게 되면 이렇게 제한 요소가 자를 수 있는 DNA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제한절이라고 얘기해. 이 제한자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락지 유전자가 있죠? 그죠? 이런 유전자를 우리는 보고자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고자 유전자는 소위 제한자리에 제대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베타갈락토시데이스 유전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대본에 이 재조합이 성공이 됐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일종의 선별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선별지표, 스크리닝 마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 AMPR과 복제 원점을 갖는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요 복제 원점은 요 플라스미드 P를 집어넣은 숙주 세포 거를 사용해 줘야 돼요. 자, 플라스미드 Q는
자, 외래 DNA가 삽입되어서 락지가 불활성화된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이제 외래 DNA 혹은 관심 유전자가 락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재조합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락지는 뭐가 돼요?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베타갈락토이시데이스라고 하는 저당 가수분해 효소가 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플라스미드 P와 외래 DNA를, 이 외래 DNA가 목적 DNA 관심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EcoR1으로 어때에 절단하고 나서 가해 DNA 절편을 DNA 연결 효소, 뭐죠 이거? 리가제죠. 라이게이스로 어때 처리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엠피실린 내성이 없고 내성이 없다는 얘기는 감수성이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대장균이 숙주인 것 같은데 대장균의 DNA에는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감수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플라스미드 자체가 못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엠피실린 배지에서 절대로 못 살고, 여기서 만약에 엠피실린 배지에서 만약에 콜로니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단 플라스미드는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형질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장균을 나의 반응액과 섞어서 형질 전환한다.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균 내로 벡터, 즉 플라스미드를 주입하는 행위를 형질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의 대장균을 엠피실린과 엑스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당 유사체예요. 얘가 들어있는 평판 배지에서 배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질 전환이 되지 않은 대장균은 콜로니 형성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콜로니 형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엠피실린 배지이기 때문에 항생제에서 어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플라스미드 자체가 못 들어가게 되면 얘 자체가 엠피실린 어떤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나 얘가 들어가야지만 여기서 콜로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형질 전환이 된 균주가 있겠죠. 요게 성공한 대장균은 콜로니가 생겨야 안 생겨요? 콜로니가 일단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엑스갈이라고 하는 게 저당 유사체라고 했잖아. 이 엑스갈을 락지라고 하는 베타갈락토시다제 단백질이 효소가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지? 원래 이 X갈이라고 하는 애의 어떤 색깔을 보게 되면 얘 색깔은 무색이에요. 혹은 백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X갈이 분해가 됐을 때는 청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조합 성공한 균주가 있겠고, 재조합을 성공한 균주가 있겠고, 실패한 균주도 있겠죠. 그죠? 성공한 균주는 락지가 파괴가 됐지. 락지 파괴가 됐잖아. 그지? 락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얘는 청색으로 어때?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고 얘는 무색으로 나오겠죠. 그죠? 반면에 이제 재조합이 실패한 균주 같은 경우는 락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청색으로 바뀌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재조합 DNA를 성공적으로 넣은 균주는 요 백색 콜로니가 성공한 균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성공한 균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청색 콜로니는 요거는 실패한 균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P는 대장균 염색체에 삽입될 때만 복제가 됩니다. 그쵸? 요거를 P는 대장균 염색체에 삽입될 때만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잘못 나왔네요. 요거는 설명이. 지금 이렇게 대장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장균의 주 DNA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플라스미드 자체는 독립적으로 복제가 가능하죠. 그죠? 요게 바로 가외 염색체에 해당하는 플라스미드 DNA이고, 요거는 대장균의 주 DN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삽입될 때만 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틀려요. 얘가 독자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청색 콜로니 대장균은 X가를 분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요거 맞죠. Q로 형질 전환된 대장균은 백색 콜로니를 형성할 것이다. 이유는 X갈이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지? 요거 괜찮네. 요거는 틀렸네. 정답은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몇 번이 맞아요, 여러분? 6번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19번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은 식물의 산성신장설을 알아본 실험이다. 물질 A는 식물세포막의 양성자 펌프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나왔는데, 산성신장설과 양성자 펌프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요 물질 X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옥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표현으로 인돌 아세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양성자 펌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잠깐 볼까요? 자, 옥신의 기적을 잠깐 봅시다. 이게 이제 세포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식물세포니까, 그지? 자, 이 안쪽에 세포막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세포막이라고 할게요. 막이라고 한다면, 자, 옥신이 자극을 줬을 때,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이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는 양성자 펌프, 양성자 ATP아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세포막과 벽 사이를 이 중간의 공간에 어때요? 축적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성자 펌핑이 일어나는 어떤 장소가 이 막과 벽 사이의 어떤 공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낮은 pH가 되고 상대적으로 세포질은 높은 pH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효소죠. 이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은 산성 조건이에요. 낮은 pH라고 하는 게 산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 익스펜신이 활성화되게 되면 익스펜신은 자, 세포벽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벽 성분의 셀룰로스 간 수소 결합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느슨해지겠지. 요런 어떤 느슨해지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만일 자, 외부에서 세포 내로 용질이 세포질로 유입되면, 가정을 했어요. if라고. 그죠? 자, 그러면 삼투 현상으로 물이 유입이 되고, 이 물에 의한 팽압이 증가하게 되고, 팽압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가 쭉 늘어나겠죠. 세포가 신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산신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셀룰로스의 어떤 그 세포벽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특징을 제가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세포벽만 요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셀룰로스와 여기는 셀룰로스가 원래는 수결합, 그죠? 수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파괴된 상태에서 세포 내로 물이 유입되게 되면, 이 물의 어떤 팽압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장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셀룰로스의 어떤 방향과 셀룰로스 어떤 그 합성 방향과 신장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보게 되면, 얘가 상하로 신장이 됐죠. 그죠? 그래서 셀룰로스 배열과 수직이에요. 셀룰로스 배열과 신장 방향이 수직이다. 9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 옥수수 자엽초의 절편을 준비해서, 자, 옥수수기 때문에 이건 외떡잎.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은 A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그룹은 A를 처리했다. 옥신을 처리한 어떤 처리구와 그 다음에 옥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족으로 나눈 거죠. 그죠? 일정 시간 경과 후 각 그룹의 세포벽의 pH, 익스펜신의 활성, 절편 길이, 요거를 어때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옥신 처리구는 세포벽의 pH는 낮은 pH를 형성을 하게 되고, 활성도는 높아지겠고, 절편 길이는 길어지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자, 세포벽 pH를 보게 되면 옥신 처리한 애가 낮은 pH를 어때 형성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익스펜신은 활성도가 처리 안 한 애에 비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어때 절편 길이도 길어짐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나왔어요. 세포벽 pH 5.5에서는 5.5에서의 어떤 절편 길이는 세포벽 pH 4.5에서의 절편 길이보다 짧다. 이건 당연히 어때요? 맞죠? 왜냐하면 산성 조건에서 절편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4.5가 5.5보다는 더 산성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익스펜신이 활성화되면 세포 신장이 촉진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옥신은 자엽조의 산성 신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요거를 산신장설이라고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맞아요, 여러분?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배엽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포배기와 낭배기의 배아 구조이고 A와 C는 각각 상배엽, 영양막, 세포, 원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가는 딱 보니까 포배기 때의 어떤 배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포배강이죠. 이 바깥쪽에 있는 넓적한 세포들이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으로 어때? 이렇게 색깔을 칠했을 때 요 세포 B가 영양막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발생 과정에서 태반을 형성할 수 있는 육모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 육모막이 나중에는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을 담당해주는 태반을 형성하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자, 반면에 이 A라고 하는 세포 덩어리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상배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배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배엽은 배상배엽이 있고 배외 상배엽이 있죠. 배외 상배엽은 양막과 같은 배외막을 형성하고요. 이 배상배엽이 수렴 확장 운동을 통해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배엽 같은 경우는 표피와 신경을 만들고 내배엽은 소화기관 위주로 만들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중배엽이 되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기관이 나중에는 개체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배상배엽 세포들이 개체를 만들 수 있는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소위 이 전체 이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배아줄기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또 안세포 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이 하배엽이, 그죠? 원래는 이제 난황막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포유류는 난황막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 배아에 혈구를 만들어주죠. 혈구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위 이제 조혈작용을 하는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절을 헨생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헨생결절 앞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들어간 부분으로 상배엽 세포들이 이동을 하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쭉 떨어져서 자, 일부분은 중간으로 빠지고요.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하는 세포들이 생기고요. 그죠? 일부는 저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죠? 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상배엽 세포들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상배엽 기원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애가 외배엽이고 중간에 만들어지는 애가 빨간색 세포층이 중배엽 세포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요 세포 더 밑으로 들어간 요 세포가 내배엽 세포가 되겠죠. 이 하배엽은 당연히 더 밀리겠지, 바깥쪽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요 골짜기에 해당하는 요 부위가 어디냐? 이거를 우리가 프리미티브 스트레이크라고 해서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들은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가 이런 헨센 결절과 원조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포유류에 해당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스몰 a는, 라지 a는 배아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을 모두 만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겠네요. 상배엽이죠. a는 상배엽. 자, b는 양막이 된다라고 했는데 영양세포층은 양막이 되지 않고 A의 일부분이 양막이 되는 거죠. 그럼 B는 육모막이나 태반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를 통해서 이동 중인 세포는 B에서 유래가 되는 게 아니고 A에서 상배엽 세포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A에서 유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때? C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맞나요, 여러분? 1번이 맞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